16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컴퓨터 제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왜 필요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컴퓨터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이건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업무에 컴퓨터를 쓸 거다.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시면 컴퓨터 부품 샀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세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시능 부.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는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원재료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완성이 돼야 그때 제품입니다. 그때는 제품이고 지금은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네, 원재료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 가지고 뭐 만드는 거죠? 물건 만드는 거죠. 제품. 그래서 원재료 얼마세요? 거기 보시면 1,050만. 그 다음에 세금은 105만원. 부가세 대입금 105만원. 왜 원재료인지 시험 보실 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원재료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품을 가지고 뭐를 만들 거죠? 컴퓨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데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원재료.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외상으로 산 거 뭐라 그러세요? 네, 외상 매입금. 그래서 1,155만원.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69번. 그래서 169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화물차. 무슨 차요? 화물차. 네. 그리고 화물차는 뭐 아니죠? 네, 승용차 아니죠? 그래서 불공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매입의 과세. 한국 부. 그 다음에 고치는 데 썼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선비 아니에요? 네, 차량 유지비. 네. 자동차 아닐 때에는 수선비예요. 근데 자동차 관련돼서는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네, 차량 유지비.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얼마요? 30만원. 그 다음에 세금 3만원. 자동차 빼놓고는 다 수선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돈은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그래서 33만. 그 다음에 이거 안 틀리면 되잖아요. 오늘 틀렸어. 틀리면 어때요?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틀렸으면은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안 틀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7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그래서 뭐 파신 거예요? 네, 제품 파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과세. 우리 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파셨다고요? 제품 팔았죠? 그래서 제품 매출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120이죠. 거기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120.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하셨어요? 네,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 얼마요? 네, 1320만원. 그 다음에 1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로컬 LC. 그래서 로컬 LC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LC 나오면 뭐라고요? 영세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뭘로 처리해 주세요? 영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1번 매출의 뭐예요? 영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한, 전자는 북.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천. 수표 받았죠? 네,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예금이고, 네, 나머지 발행한 거는 누가 발행했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은 문제 요즘 시험엔 안 나옵니다. 아까 그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게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오고 대부분 지금처럼 나와요. 그래서 수표를 누가 발행했냐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17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비영업용이면 뭐예요? 불공이죠. 그래서 172번은 매입의 뭐요?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 어디에요? 제1. 그래서 차변의 차량 본방구 1650. 전액 뭘로 줬어요? 현금. 1650을 현금으로 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부가가치세를 빼면 왜 안 되냐면 돈은 줬잖아요. 우린 돈 썼으면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빼버리면은 돈 나갔는데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불공의 뜻은 공제가 안 되는 거지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리되는 금액에다가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3번부터 178번까지는 일반 점표세요. 그것도 분개해보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반복적인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17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700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750.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보시면 17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우리 계약금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먼저 줬으니까 뭐요? 선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경.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죠. 그 다음에 17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통신비. 여기는 힌트를 좀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통신비인데 공장은 몇 번대요? 500번대. 사무실은요? 800번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 다음에 176번. 176번은 땅 샀습니다. 그래서 토지인데 1억 560만 원이에요.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고요? 네,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꼭 합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아이고 맞구나. 1억 560.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세액은 현금 냈대요. 현금으로 560 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에서 얼마 드렸어요? 네, 1억 드렸죠. 그래서 거기 지문 잘 보시면 뭘로 했다라고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으로 회수. 회수하면은 돈 뭐 한 거죠?
예, 받은 거죠. 그럼 받으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으셨어요? 예, 756만 원. 그 다음에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 있었죠. 외상 매출금 756만 원. 어디요? 대웅. 그 다음에 178번은 위에 거랑 반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외상대금 현금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3만 원. 그 다음에 돈을 왜 줬나 봤더니 왜 줬어요? 네, 외상대금 때문에 줬죠. 외상 매입금 33만 원. 곰달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죠. 네,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래서 분개 또 해보세요. 179번하고 180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세요. 그래서 179번이 매출의 과세 이수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컴퓨터 만들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제품으로 볼게요. 그리고 시험 때에는 우리 회사 뭐 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돈 받아서 무슨 예금 했죠? 당좌 예금 했죠?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돈 받아서 뭐 했다? 그러면 그 한 걸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시험 때에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거 지문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18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니까 매입의 과세 배경 부 차변의 원재료 12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으로 12만원 줬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얼마 했어요? 120 했죠. 아, 대경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여기 대경 썼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분계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새 거 아직은 풀 때는 아니고 똑같은 거 가지고 뭐를 하세요? 반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드린 거 피세요. 그래서 이론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 15개가 한 회예요. 그래서 거기 총 120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총 8회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5개는 저하고 같이 풀 거예요.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풀고 맞추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1번 감가상각 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 동일하죠? 매기 동일하면 무슨 법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네, 요건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푸는 거고 연습할 때는 최대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단기생산량. 그리고 외운 거는 별도로 쓰실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는 거는 다시 체크했다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이 이중체감법이에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러니까 이론 공부할 때는 불편해도 내용 나오면 계속 쓰셔야 돼요. 언제까지 쓰시면 되냐면 안 써도 기억날 때까지.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신주 나오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러니까 문제 풀어오라 그러면 1번에 3번 이렇게만 풀어버릇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내용 정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주에 10,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맞죠? 맞으면 왜 맞는지, 틀리면 왜 틀린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110만 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10만 원 이익 났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은 앞에 보세요. 그 이론을 풀더라도 프로그램을 켜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류 물어볼 때 있거든요. 종류 물어보면 우리가 그때 몇 번으로 했었죠? 6001이었나? 6001번으로 그때 넣었었죠. 여기 보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 다음 거 풀 때 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1번은 기타 포괄이죠. 그래서 아니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 쳤더니 영업에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동료 같은 거 물어볼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거긴 한데 이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외우는 거고. 그래서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왜 또 영어로 나왔냐. 열심히 써놨는데. 기타 포괄이라고 해서 얘는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자 수익은 영업 외수익. 3번에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4번에 선수금은 유동부채. 라고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아니어도 할 거 천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뭐로 하세요? F로 해서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찾을 땐 두 글자 치면 잘못 치면은 엔터를 몇십 번 쳐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찾을 땐 다 치세요. 두 글자는 붕괴 넣으실 때.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험 볼 때 만약에 외상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F하고 외상 치면 외상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실 때는 풀네임을 다 치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식. 그 다음에 수익인식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 위에다가는 발생주의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하자? 내년에 처리하자. 그거를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언제 처리할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그리고 이거 옛날 용어인데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변경을 안 해놔서 1번에 대차대조표라고 나오면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용어는 대차대조표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재무제표 종류 어떻게 되죠?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이런 걸 보고 무슨 정답이라 그런다고요? 복수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 이거 외웠어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그럼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와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3번에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죠. 요거 치면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 나오면 무슨 법? 보충법. 그래서 우리 그때 2가지 추가로 외운 거 있었죠.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으로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해야 돼요. 이론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알아서 맞추는 거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큰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못 받은 돈 2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준비된 돈은 얼마 있었죠? 15만 원 있었죠? 네. 근데 거기 보시면 5만 원은 모자르잖아요. 모자른 거는 요걸로 쓰는 거예요. 왜 이걸로 써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채권이라고. 네. 그러면 정답 몇 번이요? 네, 4번이요. 그러니까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손익계산서. 요거는 적을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우리 저기 재무상태표랑 요 손익계산서는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 그래서 총액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표니까 구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예요. 우리 표 왜 만들어요? 표시하기가 어떠니까요? 편하니까. 우리 문서 작성할 때 표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니까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해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우리 1년 이내 거 먼저 쓰죠. 맞죠? 유동 먼저 써요? 비유동 먼저 써요? 유동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나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아까 수익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야 돼요. 아까 나왔었는데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눠야 되고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대. 이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나왔잖아요. 요번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자기는 안 걸린대. 그런 건 없습니다. 맞죠? 완전 번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가짜는 3가지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현금 뭐요? 과부족. 얘네 셋 다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가수금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현금과 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모를 때 쓰는 거를 가계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으시고, 그리고 외웠던 거는 별도의 시간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체크했다가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풀면서 반 정도만 기억나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모르고 다음 주도 모르고 한 달 후도 몰라. 이러면 시험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왜냐면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예요. 우리 음식점 가면 계산서에서 뭐 하죠?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우리 원가액이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세 가지 있어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왜 외우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외우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왜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종류 물어봤잖아요. 이따 풀 때 뭐 나오냐면 요 세 개 중에 정의 주고 얘는 뭐냐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 목표는 오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 나왔을 때 뭐 기억나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기억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안 된다. 당연히 잘 안 되죠. 우리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분계 풀면은 몇 개라도 맞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지. 제일 힘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다 알아야 된대. 천재예요. 그건 천재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가 우리 T자 외웠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T자 외울 때 종종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제공품 해놓고 뭐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썼죠? 지문 보세요. 몇 번이요? 몇 번? 2번. 1번에 재료비하고 간접비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1번보다는 뭐가 더 가까워요? 2번이 더 가깝죠? 그리고 3번이 틀린 이유는 변동비 없어요. 4번이 틀린 이유는 고정비 변동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이유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은 찍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찍어서 뭐 했을 때요? 맞았을 때가 풀어서 맞춘 것보다 2배 이상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3번, 4번에 보시면 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총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총 나오면 앞으로 이걸 써야 돼요. 제공품을 쓰는데 아까는 재료비, 노무비였잖아요. 총 나오면은 요걸 써야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10번보다는 11번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돼요. 다시 앞장으로 오세요. 그래도 총 나오면 짧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나오면 긴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지문에 보시면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뭐하였다면? 증가하였다면이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누가 더 크다? 기말이 크다, 기초가 크다? 예, 기말이 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의로 값을 쓰는 거예요. 기초에다가 한 50원 쓰고, 기말은 기초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한 100원 써요.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00원 써요. 여기는 얼마 돼요? 450원 되죠.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요거 보고 찍으세요. 총이 커요? 제조 원가가 커요? 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참고로 이 금액의 의미는 없어요. 이 금액은 그냥 우리 보기 편하라고 금액으로 쓰는 거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말이 기초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증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금액을 적은 이유는 우리 그냥 눈으로만 보면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금액을 적으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10원을 써도 되고 100만 원을 써도 되고 얼마를 써든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응용 문제라.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제조 원가면은 500번대입니다. 재료비는 제조예요? 아니에요? 재료비. 거기 써 있잖아요. 간접 재료비. 맞죠? 공장 보험료. 예. 예, 제조 원가 맞아요. 왜냐면 어디 관련된 거예요? 제조는 500번대는 공장, 생산, 뭐 조립 요런 데 관련된 겁니다. 영업사원 아니죠. 영업사원은 사무실 사람이잖아요. 제조 외주 가공비. 네, 맞죠? 본사 건물 아니죠. 네, 본사 건물은 8이에요. 공장장 급료 맞죠? 네,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네, 14만 3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제조 원가를 구하래. 그러면 제조 원가는 뭐와 관련된 거다? 공장. 네,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지. 당연히 많이 맞으면 행복한데 지금 많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처음 풀잖아요. 그래도 오늘의 목표는 이따가 15개 풀 거거든요. 5개 이상 맞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10개예요. 최종 목표는 10개 이상 맞는 건데 오늘하고 내일의 목표는 15개 풀 때마다 일단 몇 개는 넘깁시다. 5개. 그래서 5개에서 6개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리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흐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거 갖고 물건 만들죠. 만들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래요? 제공품이라 그래요. 완성되면 제품. 팔면요 매출 원가.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거기 2번에 간이과세자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얼마요? 8천만원.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 안되면 뭐만 발행? 영수증 발행.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뭐 할 필요 없다? 네, 납부할 필요 없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4,800이 아니고 얼마예요? 8,000. 4번 맞아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4,800만 원 넘어야 돼요. 왜냐면 4,800만 원까지는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래서 미만은 영수증이고 4,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4번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영수증만 발행한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정. 정정의 뜻. 고치는 거죠. 그러면 1번. 이름 바꾸면 고쳐야 되죠? 이사 가면 고쳐야 되죠. 사업 종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다가 음식점을 갑자기 하고 싶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폐업은 고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됩니다. 네,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그래서 수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풀 시간 좀 드릴 거예요.